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20이요? 예, 220. 자, 개공 의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폈어요? 책? 예. 자, 그 6장 개공 의무 나오고 총설은 뭐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 기본 윤리 들어갑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공의 기본 윤리 의무가 나와 있죠. 그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품위 유지는 첫째 줄만 밑줄보세요. 개공, 서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예, 거기만 밑줄보세요. 자,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그 청색 1번 품위 유지 의무 있잖아요. 첫째 줄 개공, 서공은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개공하고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서공.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개공하고 서공만 가로로 묶으세요. 중개보조원 X. X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먼스 X. 자, 그 다음에 2번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 나와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신의 성실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하는 이로서 상대방 신뢰에 반하지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그시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또 무슨 중개 의무가 있어요? 공정중개 의무.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상대방 이익도 최대한 공정하게 중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공정중개인데 한쪽에서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의뢰인 이익만 아니라 상대방 이익도 고려를 해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 이 내용입니다. 몇 줄 그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큰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나와 있죠.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그으세요.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성관주의. 그래서 보통의 주의를 가진 행위, 구체상에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 이걸 성관주의라 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주의를 다하라. 주의를 다하라. 이런 거 이제 성관주의란 말을 써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관주의문은 우리 중개사법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학설하고 판례에서 인정한 의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지금 밑줄 근 거 그 정도만 읽어두세요. 뭐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공이 중개하다 보면은 비밀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건물 하나 중개하려면 개공이 이 건물을 조사하러 다니면 의뢰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을 누설해 버리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준수 누가 해야 될까? 이거. 응? 준수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될까요? 개공 등이 해야 될까요? 개공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준수해야 돼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자, 그러면 준수는 개공, 소공, 임원, 사원 다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준수를 해야 된다 이거고. 그러면 준수 시기는 언제까지 준수를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걸 영구히. 중개업을 그만둘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비밀을 안고 가야 된다. 그죠? 이것을 영구히 준수하라. 언제까지 준수하라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안 죽으면 계속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중개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비밀을 많이 알게 돼요, 적게 알게 돼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준수하라. 그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가 있어요.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누설해도 괜찮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은 비밀을 누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누설해도 좋다고 승낙을 하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여기다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요. 하자를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매수인은 알아야 되니까 하자를. 근데 여기서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값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확인 설명 의무도 있죠. 있어 없어? 그래서 근데 이게 우선합니다. 이게 충돌했을 때는 비밀 준수 의무하고 확인 설명 의무가 충돌했을 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하자를 설명해도 비밀 누설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것은 소송법상 증언 의무가 있어요. 개공이 재판관 앞에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송법에서 괜찮다. 그래 안 하면 누가 증언하겠어요? 그죠? 의뢰인에 대해서 뭐 재판관이 막 개공한테 갑에 대해서 물어보면 증언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가 있으면 승낙. 자, 그러면 개공이 승낙을 받아서 누설하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을 안고 있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어 죽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거든요. 그러면 누설하고 싶으면 본인은 뭘 받으면 돼? 승낙을 받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누설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비밀 누설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란 말 들어보셨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뭡니까요? 피해자 의사에 뭐해서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비밀 누설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근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다가 이 개공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반의사 불벌죄. 자, 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반의사 불벌죄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 누설. 그리고 제재. 비밀 누설하면 어떤 제재 들어갔겠어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 징역 벌금 들어가요.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게 아니고 징역 벌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좋아.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청색 2번을 보시게 되면은 비밀 준수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자, 누설이 금지된 비밀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맺어보세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그러면 과거부터 흘러온 얘기는 여기서 말한 비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의무자.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인정된다 그랬어요? 개공 등 동그라미.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공 등이란 말은 개공, 소공, 보존, 임원 다 포괄하는 개념이요. 일반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 그러면 개공, 소공, 보존, 임원 이거 다. 자, 준수 시기, 기간 첫째 줄. 중기업에 종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다. 이 말이 언제까지 준수하라는 소리야? 죽을 때까지 영구히 준수하라. 준수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예가 있어요. 자, 제목 밑쪽에서 공인중개사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있죠. 그것은 이제 네 번째 줄 밑쪽 오세요.
중개 대상물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비밀 준수만의 보호 형량이 문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는 뭐가 우선한다? 확인, 설명, 의무. 그래서 이제 설명했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자, 2번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줄 개공이 소송 절차에서 뭘 하거나 증언 그거 하나만 밑적으세요. 소송 절차에서 증언했다. 이건 소송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3번 제목만 밑적어서 본인은 뭐가 있을 때? 승낙. 승낙을 얻어서 누설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재, 형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리고 양가리 2번 첫째 줄 반의사 불벌죄 두 줄 밑적으세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걸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뭐 비밀 준수는 뭐 크게 공부할 거 없어 이 정도. 지켜라 이 말이야. 비밀 지켜라. 위반하면 징역 벌금 들어간다. 자, 2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란 말은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는 거 안 하면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훨씬 벌칙이 무겁죠?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왼쪽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조문에 되게 많죠. 이제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서 들어갈 건데 금지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법 33조 제 33조 1항 금지 행위가 있고 자, 법 33조 2항의 금지 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겠어요? 이것은 개공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3조 1항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개공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에게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3조 2항은 거꾸로 누구에게 주로 적용돼요? 일반인에게 주로 적용돼요. 자, 이분들에게 주로 적용돼요. 정반대죠. 그래서 일단 33조 2항은 누구든지 다 적용돼요. 근데 주로 일반이죠. 주로 일반.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할 것은 33조 1항입니다. 일단 적용 대상자 밑줄 볼게요. 227페이지 보세요. 청색 2번 제목이 뭐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두 줄 일단 밑줄 그으세요. 33조 1항 금지행위 적용 대상은 개공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에 적용된다. 나와 있죠? 칠판에 적힌 거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후단 일반인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거기에 밑줄 보시고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갑니다. 법 33조 2항은 그죠? 그 마지막 주제 무등록업자나 누구에게? 일반인.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인에게 적용된다. 밑줄 그어놨어요? 예,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내용이 거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느냐? 되게 많죠? 240페이지까지. 240페이지. 되게 많죠? 240몇 페이지까지. 엄청 많죠? 그러죠? 예,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긴 하는데 뭐 불필요한 게 많이 쓰여 있어서 그러고. 자, 그러면 이 33조 1항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 두 번째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세 번째가 보수실비 초과.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 다섯 번째가 관련 있는 증서. 여섯 번째가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가 있어요.
자, 이걸 7번째 할게요. 8번째가 투기 조장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시세. 10번째가 단체. 이게 이제 33조 1항이거든요. 자, 33조 1항 전부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 33조 1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벌칙을 먼저 공부하면 이 4번까지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고 여기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거기 228페이지 청색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법정 중개 대상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그 양갈 1번 첫째 줄 나와 있잖아요. 법 3조 규정 중개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이 조문인데 이제 이게 법정 중개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럼 법정 중개 대상 우리가 배웠죠? 뭐가 있어요? 아는 대로 서술 하시오. 중개 대상만. 좋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저당, 공장저당 이거잖아요. 토지, 건축물, 이거 법정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매매가 뭐예요? 사고 대파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업이란 것은 계속성이거든요. 개공 이걸 중개를 하지. 개공이 이 토지 건물 계속 사고 대팔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뭔 소리였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개하라는 거죠. 중개하라는 거예요. 이 중개 대상물은 중개하는 물건이잖아요. 남에게 소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개공이 계속 사고 대팔고 하면 안 된다. 됐어요? 그러면 이 업이란 것은 내가 뭐라 했어요? 계속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주택을 개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 집 한 번 사들였어요. 그러면 이건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왜 안 걸려요? 업이 아니니까. 살 집을 계속 사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걸려. 근데 계속 사고 대팔고 하면 업이란 건 계속성을 말하죠. 금지 행위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하고 몇 년? 연하고 이게 한 번 사들인 건 괜찮아요. 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업이란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계속하는 거. 까먹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매매업으로 했죠. 그럼 임대업은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갈까? 임대업은 금지행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봅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자, 칠번 봐보세요. 그쵸. 자,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왔어, 이 주택을. 의뢰가 들어온 것을 개공이 사들였어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들였어요. 그러면 금지행위로 걸려요? 자, 자기가 살 집 한 번 사들였어요. 의뢰 있는 물건을. 금지행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 왜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이니까. 자, 뒤에도. 좋아. 안 걸리고. 걸려? 다 안 걸린다는데 혼자만 걸려? 하여튼 걸려. 하여튼. 안 걸려? 우리 뒤에. 걸려? 안 걸리고? 자, 걸리고, 안 걸리고, 걸리고, 안 걸리고.
하루 종일 물어보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러겠죠. 자, 근데 여기는 여기에 걸려요. 직접거래. 여기 걸린다고. 직접거래 걸려야 된다. 직접거래도 걸리더라고. 그럼 벌칙도 1년하고 1천이요, 3년하고 3천이요. 3년하고 3천 거. 벌칙도 무겁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이게 둘이 차이? 그렇죠. 내공이 완전 쌓여가고 있어 지금. 아주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여기는 의뢰인이잖아, 의뢰인.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어, 안 했어? 이걸 사들이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직접 거래요.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하면. 근데 여기는 의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지금. 의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들이냐? 다른 계공을 통해서 산다 할지 또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산 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긴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한 번 하면 안 걸리고 여러 번 하면 걸리고. 근데 의뢰한 물건을 사들였잖아요. 중개해달라고 의뢰 들어온 것을 사들였잖아요. 이건 몇 번만 해도 걸린다? 한 번. 이건 직접 거래 들어갑니다. 6번에 들어가요. 이따가 할 건데. 그래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우리가 1번 하고 있잖아요. 1번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한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하면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하면 걸리고. 의뢰인하고 하면 몇 번만 해도 걸린다? 한 번.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서 법 3조, 즉 법정 중개 대상으로 토지, 건축, 물건, 바깥 토지, 정적, 임목, 광합, 공장지들 말한다. 거기 밑줄 그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나 선박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개공이 자동차를 계속 사들였다. 그러면 금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그러나 자동차, 건설, 기계 이거 매매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밑줄 그으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직접 거래와 관계 나와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줄부터 밑쪽에서 만약부터 만약 당해 매매계약 상대방이 누구인 경우 의뢰인 또는 의뢰인 경우는 매매업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지 뭐. 그러면 3년하고 3천 적어 놓으세요. 그건 직접 거래. 여기 걸려 들어가요. 6번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이 조문 숙지하셔야 되겠죠? 법정적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숙지하시고 이 정도 해석할 줄 알면 돼요. 됐죠? 문사였어요? 그리고 직접 거래하고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1번 끝났어요. 별것도 없죠? 쉬워 어려워? 쉽죠? 뭐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자, 여기 눈물 해석. 기쁨의 눈물. 네, 쉬웠어요. 자, 1번 끝납니다.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걸 줄이면 이거죠. 줄이면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했다 이 말이에요. 협조를 했는데 알면서 협조해야 걸려요? 모르면서 협조하면 걸려요? 알면서 협조하면 걸린다. 알면서 협조했을 때만 걸려 들어가요. 자, 알면서 협조했을 때 들어가요. 그럼 칠판 봐봐요. 무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A가 무등록업자예요. 근데 B가 현재 개업공인 중개사입니다. 개공입니다. 근데 B가 이 가부 매물 있잖아요. 가부 건물을 A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개업공인 중개사의 무등록업자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이런 걸 말해.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개공이 금지행위가 됐냐.
그러면 금지행위가 되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걸 알면서 무등록업을 한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의뢰받았으면 걸려. 그죠? 그러면 만약에 A가 무등록하는 것을 뭐 하면서 모르고 의뢰받으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무등록자가. 협조했더라도 모르고 의뢰받으면 안 걸려.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알고 의뢰받았으면. 그죠? 그러면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년. 여기서 무는 무등록업자를 말한 게 아니라 무등록 협정 개공을 말합니다. 여기는 무등록업자를 말한 거예요. 개공을 말한 거예요. 무등록업자는 3년하고 3천. 이 사람은 3년하고 3천으로 걷고 이것은 1년하고 1천입니다. 협정 개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의뢰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럼 혹시 의뢰받아서 만약에 걸려 들어갔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처벌 안 받으라고?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임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나는 개공인지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강력히 강력히 주장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둘이 협조를 했어요. B가 협조를 해갖고 상대방까지 소개해서 거래계약까지 성사시켰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로 걸릴까? 당연히 걸리겠죠? 걸려? 그러면 거래계약과 성사를 못 시켰어. 협조만 받았지. 그럼 금지행위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협조해갖고 거래계약까지 성사시키면 걸리고 근데 거래계약은 못하고 협조만 했어 그냥. 그러면 금지행위로 걸릴까 이 문제예요. 아 그래도 걸려? 그래도 걸린다는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협조만 했으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 안 걸리고 여기는 안 걸 것 같아? 안 걸 것 같아요? 네,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협조하는 행위예요, 행위. 협조만 하면 계약하든 말든 무조건 걸려 들어가. 뭔 소리였어요? 뭐만 하면 협조만 하면 이제 계약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어요. 일단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걸려 들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놀지 말라는 거죠. 놀면 걸린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몇 쪽 볼게요.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못 적으세요.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무등록업자를 통해서 취득이나 이전 의뢰는 소개받는 행위를 말한다. 자, 무등록업자 이 사람을 통해서 협조, 의뢰받는 걸 말한다. 됐죠? 예, 그거고.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컴마 뒤쪽으로 거래 계약까지 성사시켜야만이 뭐가 되고 금지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 성사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입니다. 자, TPN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몇 적으세요. 이 규정은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때는 금지행위가 되나? 무등록 증거업자 겁적 기망등기는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한 행위는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 안 받아? 그 말이구나. 그건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서 이제 보수에서 보가 나온 거예요. 보수 초과에서 보가 나오는데, 이건 중개 보수가 됐건, 뭐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걸립니다. 그리고 금품을 더 받아도 걸려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를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50만 원 받으면 걸려.
그렇죠? 보수 더 받으면 걸려. 보수는 100만 원 받고 골동품 하나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걸려. 자동차 하나를 더 받으면 걸려.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더 받으면 행운의 열쇠인데? 그래서 금으로 됐기 때문에 걸리겠죠? 예. 자, 그러면 하여튼 더 받지 말라. 그러면 더 받았다가 돌려줬어. 더 받았다가 그 다음날 돌려줬어. 걸리겠어 안 걸렸어? 걸려? 걸려? 걸리겠어요? 돌려주면? 안 걸 것 같아. 돌려줬으니까? 예. 그 뒤에는? 여기는? 걸려? 걸릴 것 같아? 걸립니다. 걸려. 일단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돌려줘도 걸려. 그대로 돌려줘도 걸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받으라 받지 말라? 그럼 합의해서 더 받으면? 그것도 걸려? 예. 안 걸려? 저기 이제 합의해갖고 엄청 받은 참, 저기 돈 잘 벌게 생겼어. 근데 걸립니다. 합의해서 더 받아도 걸려. 이게 한마디로 무조건 더 받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맞죠? 그러면 실비라는 것은 뭐 교통비, 숙박비, 중개 안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80만 원 받아냈어. 걸려 안 걸려? 걸렸네.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수하고 실비 170만 원 받으면 적법입니다. 이건 따로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지 말라. 됐어요? 예. 그래서 금품을 더 받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앞에서 겸업 배웠죠. 겸업 배웠잖아요. 주택하고 상가 분양 대행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배웠어요. 이 앞전에 배웠어. 이 앞주에. 주택하고 상가는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그거 기억나요? 주택하고 상가 분양 대행. 그럼 분양 대행해주고 받아냈어. 그럼 초과부세 걸리냐 이 말이에요.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겸업이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한 보수입니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우리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먹어도 초과보수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보수도 많이 받아도 안 걸려. 왜 안 걸린지 아세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많이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됐죠? 자, 이런 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한마디로 더 받지 말라는 거고.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중개보수 외에 중개한 것 사례비,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초과할 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금품을 더 받지 말라는 소리죠. 금품도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몇 줄 그어보실래요? 법률에서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 외에 물품을 수령한 경우, 즉 중개행위 대가 고가 미술품을 더 받는다랄지 차량을 받는 행위도 가액이 법정 한도를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금지행위다. 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보고 있어요? 자, 밑줄 긋습니다. 다 밑줄 긋어요. 자, 해당 규정은 개공 업무 중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중개하는 행위가 아닌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주택관리 대행이냐 분양 대행. 이것은 겸업이니까 초과보수에 안 걸리고 권리금은 중개업이 아니므로 초과보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권리금 쪽으로 많이 받은 것은 초과보수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더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다 무효가요? 초과분만 무효가 될까요? 초과분만 무효고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그것이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예, 세 줄 몇 줄 보세요. 판례는 개공 보수 규정 강행법규에 속한 것으로 초과 약정분은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초과에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뭐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무효가 된 건 아니고 어떤 것만 무효가 된다? 초과분만 무효고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4번 읽으세요. 자, 해당 중개 대상물로 거래상의 중에 거의 드러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이건 이제 법 조문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해당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이런 것 중에서 의뢰한 물건. 그럼 토지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이 토지가 해당 중개 대상물이 될 거고. 그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란 게 뭐예요? 거래상의 중요사항. 이것은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사항이 뭘까? 소재지 면적.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중요사항이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속여서 중개한다 할지, 면적이 100인데 150이라고 속인다 할지, 이게 중요사항을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중요사항으로 봐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중요사항으로 봅니다. 이런 걸 중요사항으로 봐요. 이 중요사항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가격을 속였다. 가격을 많이 속였어요. 이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고. 그쵸? 대답하지 말라. 중요사항 봐? 네. 다 못 하는데 혼자만 또 본다. 아까 혼자 틀렸거든요. 근데 봐요.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봐. 혼자만 맞았어. 아주 좋았어요. 이 가격도 판례에서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뭔 상황이었어요? 이걸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드러낸 그 밖의 방법이라는 것은 속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속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걸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서류를 위조한다 할지, 거짓말한다 할지, 이런 거 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써 거짓말한다 할지. 부작위 방법으로 속이는 것은 뭐냐면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주는 게 부작위로 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속이든 부작위 방법으로 속이든 속이는 거 그러면 금지행위로 처벌받아요. 이 중요 사항을 속여서. 됐어요? 그러면 속아가지고 이 건물을, 토지를 샀거든요. 이 사람이 속아서 샀어. 그러면 의리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금지행위니까 금지행위입니까? 손해가 발생하든 안 하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이거 찍어봐요.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을까? 아니면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로 처벌받을까? 당첨.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하든 말든. 예, 하여튼 속이면 자체. 여기도 자체로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도. 예,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지행위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뭐까지 해야 돼? 손해배상.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이건 처벌받는 건 별개로 하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지는 거고 손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금지 행위로만 처벌받는 거예요. 1년하고 1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행위범을 처벌받는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금지행위 판례들이 많아요. 판례가 그만큼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이 판례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거짓말 하게 될 거야 아마. 왜 한 건이라도 성사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죠. 근데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잘 배우고 가야 돼. 법을 알아야지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1번 거래사항은 중요사항이 있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해당 중개된 거래사항은 중요사항이랑 거래 당사가 알고 있으면 거래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말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예정 금액 권리관계, 기타 확인 설명사항 등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사항이에요. 뭐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이랄지, 권리관계랄지, 이용 제한 거래 이런 게 다 중요사항이라고. 이해됐어요? 아, 이런 것이 중요사항이구나.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인데, 판례는 두 줄 밑에 보세요. 해당 중개대상 거래 중에서 하는 물건 자체,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이런 물건 자체뿐만 아니라 가격 등 동그라미. 가격 등. 가격 있어 없어? 그 중요사항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가격 등.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속이면 안 돼.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민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232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밑줄 보세요.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란 개공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 동그라미. 의뢰인에게 전달한다. 이걸 자기 행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속였다?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속이는 거. 뭐 서류를 위조한다 할지 거짓말한다 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밑줄 보세요. 기타 방법으로 양가로 3번입니다. 3번. 기타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행위란 소송 계류 중인 사실, 결함,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렸어? 안 알렸어? 안 알렸어. 이걸 자기라래요? 부자기 이렇게 속이는 것이 이것도 금쟁이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든 소극적으로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주든 금쟁이로 처벌받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손해 발생 여부 첫째 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거짓된 언행으로 금지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손해 발생 요하지 않으면 거짓된 언행하면 곧바로 뭐가 된다? 위법행위.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손해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별도로 또 져야 돼. 이건 별개 문제고 일단 금지행위 성립하는 데는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줄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이 나옵니다. 여기요. 관이 나와 있잖아요. 관련 있는 증서에서 관이 나오고 매매경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 동그라미. 자, 이것은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이건 중개를 해도 금지행위로 처벌받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그러면 개공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공하는 일이 뭐 하는 거야? 중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벌을 받는데. 매매업이야. 일본에서도 처벌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처벌 받겠죠. 그죠? 여기는 3년하고 3천짜리예요. 근데 중개를 해도 처벌 받는다는 거죠. 개공하는 일이 중개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제시됐죠. 뭘 중개하면 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면 처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관련 증서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관련 증서인 것처럼 생겼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공부할 일은 그거예요. 이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를 해도 걸리고 사들에도 걸리니까 그럼 관련 증서가 어떤 거고 아닌 거에 어떤 건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관련 증서가 많은데 일단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입주자 저축 증서. 이건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 등을 말하고 그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걸 말해요. 이건 관련 증서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중개를 해도 걸리고 사들에도 걸리고 됐어요? 근데 관련 증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뭐가 있어요?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은 관련 증서로 보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뭘로 봤어요? 과거에. 건물로 봤죠? 아, 건물로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러니까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적법이에요. 관련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사들이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걸립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어디에 걸려? 1번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어? 5번에 안 걸리지. 1번에 걸리죠. 1년하고 1천. 또 1번에 걸려요. 왜? 관련 증서가 아닌 뭐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면 건물을 중개할 수 있죠? 근데 건물을 계속 사들이면 1번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1년하고 1천. 이게 중개는 가능해요. 계속 사들이면 걸립니다. 이것은 여기 매매업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계속 사들인 걸 말하는 거고. 벌칙이 다르잖아요. 같은 금쟁이지만 벌칙이 달라.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 이 상가 분양 계약서도 관련 증서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증서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관련 증서가 어떤 거고 아닌 것이 어떤 건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자, 그러면 뭐 하러 가야 돼? 밑줄 그로 가야 되죠?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을 밑줄 그시면 돼요.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를 하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지위를 말하는데 그 예가 있죠?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관련 증서다. 이건 중개를 해도 걸린다. 그 다음에 자 TP 넘겨보세요. 관련 증서가 아닌 것이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증서가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 보므로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을 포함되어 이를 중개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뭘 업으로 했을 때 매매업. 매매업을 한 것은 건물 매매한 거 똑같이 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금지행위는 몇 년하고 몇 년이라고 적어놔야 돼? 1년하고 1천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상가 분양 계약서는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 양도 알 수 있는 금지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상가 분양 계약서도 관련 증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른쪽 6번. 6번. 뭐가 나와 있어요? 직접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 하지 말라. 이건 이제 같이 묶여 있죠. 이 조항이 직상입니다. 아까 직접 거래는 일본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를 해? 의뢰인. 자, 그러면 봐볼게요.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의뢰인입니다.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개공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들였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극금매. 금매가 아니라 극금매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개공이 의뢰인 물건을 몇 번만 사도 직접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3년하고 3천이죠?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걸리면 3년 이하죠. 3천만 원 해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 이걸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을까? 당첨! 빨리. 아, 다른 개공을 통해서. 좋았어요. 여기는. 아, 다른 개공을 통해서. 우리 여기는. 기사를 번다. 가르칠 때 기사를 보자. 뭐 이런 거. 여기는. 아, 다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저기다 물어봐야지. 에? 맞아요? 긍정합니까? 아까 자꾸 틀렸는데. 맞답니다. 맞아. 그래.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 비개공을 통해서 사들이면 적법입니다. 적법. 자, 이건 적법이에요. 그럼 살 수는 있어, 없어? 그런데 중개 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이제 보수 아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의 물건을 직접 사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적법이야. 뭔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사면 적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매매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 이거 임대 내주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내가 중개 해주겠다. 그래 놓고 임차인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 살았어요. 개공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도 직접 거래로 보냐 이 말이에요. 안 봐? 이게 보냐 안 보냐면 대답해. 안 봐? 왜? 그 이유. 임대차니까? 여기는. 안 봐? 임대차니까? 여기는. 봐? 아, 다 안 본다는데 혼자 봐? 안 봐? 안 봐? 봐? 안 봐? 여기는. 다 안 본다는데 혼자 본다는 애? 좋았어요. 이건 직접 거래입니다. 임대도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근데 왜 임대가 헷갈리기 쉽냐면 일본에서 아까 임대분 금지행위 아니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헷갈려. 일본은 의뢰인이 아닌 자고 한 거. 의뢰인하고 하면은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무조건 직접 거래야.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사실 의뢰인하고 하면은 매매든 임대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사든 팔든 다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럼 의뢰인 물건을 거래하려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하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직접 거래. 그러니까 의뢰인은 물건을 사들이면 안 돼요. 임대해도 안 되고. 뭔지 알겠어요? 그 의뢰인이 하고 하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개공이 친척 부동산을 중개했어. 직접 거래로 봐야 돼? 자기 친척 있잖아요. 중개했어. 직접 거래로 봐. 안 봐요. 그러면 자기 남편 물건을 중개했어. 배우자 물건. 네. 아니에요? 배우자 물건 중개하면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 여기는. 아닐 것 같아?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죠. 아니야? 네 거고 내 거고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요. 근데 판례가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경제 공동체로 하면은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하면은 직접 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물론 이제 뭐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그러면 직접 거래가 아닌데 부부지라도 같이 살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직접 거래로 바뀌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직접 거래 맺어 볼게요. 235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맺어 보세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란 개공 등이 본인 소유 중개사는 의뢰인 동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매수 임차하는 걸 말한다. 자, 매도 임대 동그라미, 매수 임차 동그라미. 자, 그러면 매매는 다 직접 거래라고 알고 있지만 거기 임대하고 임차도 있어 없어? 직접 거래요.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자기 고객. TV에 넘겼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밑줄 그세요. 그러나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개공 또는 다른 개공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 개공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 지우세요. 친척 부동을 매각한 것은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자, 배우자를 지워야 돼요. 배우자 지웠어요? 그것이 이제 그 2번 판례 있잖아요. 거기 밑에 판례 있습니까? 2번 판례 보세요. 이게 이제 배우자 그 판례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서상 명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 이들은 부부 관계로서 경제 공동체 동그라미. 자, 그러면 경제 공동체란 말은 재산을 같이 관리한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재산 따로따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가 번 거, 네 거, 내가 번 거, 내 거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보통 이제 공동체로 많이 하니까 개공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중개하는 임차인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시도해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 이익을 얻게 직접 거래 금지 정면으로 입회된다. 그래서 직접 거래에 들어간다는 거죠. 뭔 사이였어요? 이것이 이제 언제 나왔어요? 21년. 얼마 안 됐죠?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 판례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지간에도 경제 공동체인 경우는 직접 거래 생각하고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경우는 직접 거래가 안 본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건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 그죠? 예. 같이 경제적으로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직접 거래로 본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무슨 대리가 나와 있어요? 쌍방 대리라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온 거요? 아예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줬어요. 어른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A는 누구 대리인도 돼요? 가부 대리인 A. 또 누구 대리인? 어르 대리인 A. 그래서 이 팔 수 있는 권한, 살 수 있는 권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쌍방을 대리해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걸 무슨 대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바골이 쌍방 대리 해도 좋으니까 계약만 빨리 해달라. 그러면 본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쌍방 대리 금지에 걸려 안 걸려? 본인이 허락했어. 쌍방 대리 해도 좋다. 안 걸려! 왜 그래? 걸려! 좋아. 나라에 앉아서 왜 그래? 여기는 앞에 앉아서 고생합니다. 안 걸 것 같아? 본인이 허락했으니까? 예, 걸립니다. 민법에서는 허락하면 괜찮아요. 민법에도 쌍방들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허락하면 관계없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허락받으면 쌍방들이 할 수 있어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공 등은 허락받아도 돼, 안 돼? 안 돼. 금지행입니다. 우리 법상 금지행. 종교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는 거 모르겠네. 자, 몇 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쌍방 대리행위란 개공이 이전하고 취득을 해는 대리권을 소유받아 쌍방을 대해서 혼자서 계약하는 걸 말한다.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2번. 그렇죠? 민법에서 허락받으면 괜찮은데 우리 중개사법은 금지행위라 이 뜻이에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그러나 일방 대리 밑쪽에서 쳤지.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무슨 대리만 금쟁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부터만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상대방 찾아서 팔아주는 거. 이거 일방 대리거든요. 금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이행 업무, 이행행위 업무 처리 있어요? 이행행위 업무 처리도 금쟁이 아니다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계약 이행행위라는 것이 이제 계약 끝나면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넘어가고 등기 이전 소리 넘어오잖아요. 이걸 계약 이행행위라 그래. 이것은 금쟁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대리권 부여받아도. 그러니까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에요. 그 이행 행위 업무 처리 이 쌍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다. 그 말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련해서는 등기 이전 이거 쌍방 대리도 이건 금쟁이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방 대리 금쟁이 아니고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까지 공부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쉬어야 됩니다. 예, 휴식하고 들어갈게요.